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오는 2025년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군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담았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먼저냐 민간공항 이전이 먼저냐 이를 놓고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2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양 시도지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먼저 해결돼야만 민간공항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선 양 시도지사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의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광주시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KTX 노선의 완공이라든가 또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이런 문제가 무안군정을 책임지는 무안군민들의 아주 절실한 이해관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양 시도지사는 또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김산 무안군수를 함께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안 발전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양 시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무안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추워진 날씨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수도권에서는 화장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장 부족으로 3일차에 발인하지 못하는 4일장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유족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6기를 운영하는 이 화장장은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에 예비 화로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적, 화순이나 담양, 나주 같이 다 화장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목포로 오고. 화장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목포의 경우에도 3일차까지는 모두 예약이 완료돼 다른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는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오시면 한 3분 정도는 4일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달부터 조금 너무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최근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화장을 선택할 만큼 화장 비율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3일차에 화장을 치르는 사례는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느는 데다 화장시설까지 부족하면서 화장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의 경우 화장장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곳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외 예약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내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잡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목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를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로 불거졌던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2016년 광양시는 폐금강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2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관광시설은 3년 전에 준공됐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광양 금광굴 체험시설입니다. 1906년 시작된 광양 광산의 금 채굴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좀 동굴이라는 실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금광굴. 광양 폐금광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선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누전 위험 때문에 현재 전기를 아예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 조명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벽면에 설치된 빛 조명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시설은 준공만 했을 뿐 3년이 넘게 개관조차 못했습니다. 금광굴 체험시설과 함께 지어진 카페도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누수, 누전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가 점동마을 금광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겠다며 추진해놓고 실패한 관광 명소화 사업. 국비 등 26억 원을 들여 만든 곳에 광양시는 보강공사를 명목으로 또 혈세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 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이상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6만 2천여 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힘썼던 고 이금주 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지난 1988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결성을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일반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앞장섰던 고인의 활동을 조명하고 앞으로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부 지역에 마약류를 공급한 총책인 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와 대구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생활을 해오다 검거됐으며 72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마약 매매로 검거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영하 판사는 의사면허 없이 마사지 치료를 반복하면서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했고 치료 행위를 빙자해 6차례 강제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던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2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해충과 이상기후 등으로 월동 꿀벌 폐사가 증가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월동 꿀벌 폐사는 지난해 1280농가에서 올해 2042개 농가로 59%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월동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벌통 보급 등 월동 성공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빛온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한빛 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원전연료 교체와 전열관 검사 등 설비의 종합적인 안정성과 건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빛 1호기는 정비가 끝나는 내년 12월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